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제가 서울의 홍대를 다녀왔거든요. 거기에서 무슨 강연이 있어서 기존에 이제 이렇게 영향력 있는 북튜버들과 그리고 성우 서희정 님이라고 그분의 이제 강연이 있어서 제가 들으러 갔다 왔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또 홍대를 가니까 기분이 새롭더라고요. 젊은 친구들도 많고. 물론 좀 아쉬운 거는 시간이 안 돼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많이 구경을 못했어요. 돌아다니지 못하고 내려오느라고 바빴는데 다음에는 한번 좀 여유 있게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거리도 좀 거닐고 그러고 싶더라고요. 예전에 그때 홍대 모습하고는 조금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길도 조금 달라졌고. 어제 거기에 오신 분들은 거의 이제 북튜버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연하시는 출연진 분 중에 이제 서혜정 님이라고 그 성우분이 오셨어요. 저는 이제 성함만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목소리를 들으니까 우리가 흔히 TV에서 많이 듣던 목소리시더라고요. 예전에 뭐 롤러코스터 남녀 탐구 생활인가 거기에서도 이렇게 나오셨고 많이 뭐 엑스파일 뭐 많이 이렇게 일을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나오셔서 강연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좋은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북튜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뭐 이렇게 조언, 노하우 뭐 그런 것들도 말씀해 주셨고 그 중에서 이제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 목소리는 영혼의 울림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이렇게 되게 감동적이었었어요. 그리고 최상의 목소리는 생명력 있는 목소리가 최상의 목소리라는 거죠. 뭐 누구를 흉내낸다거나 아니면 뭐 예쁘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꾸민다거나 이런 목소리가 아니라 내가 나다울 때 누구를 따라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나다울 때 가장 최상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그 목소리에는 또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그 생명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의 그 말, 목소리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때 그 말은 힘이 있다라는 거죠. 에너지가 있다라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또 이제 낭독 치유가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글을 읽고 낭독하고 자기가 스스로 낭독하고 그럼 낭독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자기 스스로 다시 이렇게 되돌려서 내 귀로 듣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치유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 말이 어떤 말인지를 내가 스스로 이렇게 낭독을 하기 때문에 체험으로서 알 수 있겠더라고요. 아무튼 어제 이제 제가 좋은 시간을 갖고 와서 그래서 굉장히 뿌듯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설이 조금 길어졌는데 바로 책 읽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책은 얼마 전에 제가 읽어드렸어요. 올려드렸던 책인데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앞부분만 읽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이 좋아서 매일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으려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100년 후에도 읽어도 좋을 잠언 315. 이 책 그때 이제 미처 못 읽어드렸던 부분 또 발췌해서 좋은 부분 이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해야 할 사람과 버려야 할 사람. 살다 보면 취해야 할 사람이 있고 버려야 할 사람이 있다. 취해야 할 사람은 첫째, 상황이 최악으로 변해도 언제나 변함없이 자신을 대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인생의 보석이다. 둘째, 말과 행동이 언제나 진지하고 막힘없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 내가 어려울 때 빛과 소금 같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곁에 두어라. 셋째,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은 라이프뱅크 같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꼭 곁에 두어라. 넷째, 무슨 말이든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의 위안을 준다. 이런 사람은 마음을 정화하기에 좋은 사람이다. 버려야 할 사람은 첫째, 어긋난 톱니바퀴와 같이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여차하면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다. 이런 사람은 버리는 것이 좋다. 둘째, 상황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경계하라. 이런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셋째, 입이 가볍고 행동이 가벼운 사람을 멀리하라. 이런 사람은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당신을 난처하게 할지도 모른다. 넷째,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멀리하라. 이런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밥 먹듯이 주는 사람이다. 반드시 버려야 화가 없다. 인간관계는 단순한 것 같지만 가장 힘들고 미묘하다. 인간관계를 좋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해야 할 사람과 버려야 할 사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물론 이런 말을 들으면 내 주변에 그럴 사람이 있나 이렇게 살펴보게 되지만은 바꿔서 얘기해서 내가 상대방한테 취해야 할 사람인지 그 사람이 버려야 할 사람인지 그런 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하고 감사하라.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을 감사하라.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음을 감사하라.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음을 감사하라. 품격이 있는 사람은 마음 씀씀이와 행동 거지가 다르다. 타인에게 배려하고 양보 잘하고 예의가 바르고 사람의 향기가 난다. 품격 있는 사람이 되라. 품격 있는 사람이 인생의 VIP이다. 예의가 바른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보기가 좋다. 예의가 바른 사람에게 신뢰를 갖게 하고 믿음을 주는 것은 반듯한 품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길을 찾아도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된다.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도 성공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기에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성공은 더욱 값지다.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다고 해도 결코 기죽지 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꾸준히 노력하면 성공의 기회는 반드시 온다.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길을 만들어라. 그렇다. 찾아도 없으면 만들면 된다. 그것이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비범한 성공의 비결이다. 생각은 창조의 자궁이다. 사색에 잠긴 사람의 모습은 아름답다. 사색은 그 사람을 때로는 사상가로 만들기도 하고 철학가가 되기도 한다. 생각하는 힘은 모든 창조의 근원이다.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책을 쓰고 발명을 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 생각이 막히는 순간 그 사람의 생명도 끝나고 마는 것이다. 삶의 이치가 이러한데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마치 오늘만 있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는 스스로를 병들게 하고 무기력한 존재가 되게 하는 병폐이다. 인생을 풍미했던 이들의 공통점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똑똑하게도 생각이 창조의 자궁이라는 걸 알았던 것이다.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고 싶다면 끊임없이 생각하고 생각하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생각에서 왔다. 생각함으로써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또다시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생각은 창조의 근원이다. 이 생각에 관한 말들은 어느 책에건 나옵니다. 시크릿에서도 나오고 김승호 회장의 생각의 비밀 이렇게 모든 책에서 다 나와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또 똑같이 나오잖아요. 생각은 창조의 자궁이다. 매번마다 읽는 책에서마다 나오는데 그걸 왜 반복해서 읽느냐 하면은 이거는 진리라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책마다에서 똑같이 같은 걸 반복한다는 건 그만큼 그 힘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책을 다양하게 저자가 다르고 이렇게 읽어봐도 거기서 이야기하는 맥락은 거의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다른 소재를 이렇게 통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 살아가는 진리나 그런 거는 굉장히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비범함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함 속에 비범함의 진실이 있다는 걸 깨닫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삶을 세공하기, 돌을 그 자체로 그대로 두면 그것은 단지 돌일 뿐이다. 그러나 그 돌을 탑을 쌓는 데 쓰면 더 이상 돌이 아니라 탑이 된다. 조개 껍데기로 그대로 두면 조개 껍데기일 뿐이지만 그것을 세공하면 나전칠기에 멋진 장식품이 되기도 한다. 삶 또한 그러하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세공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게 되기도 하고 그와 정반대의 인생을 살게 된다.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세공하는 그대가 되라. 자신만의 색깔을 지녀라. 남과 다른 길을 가고 싶다면 남과 다른 자기만의 색깔을 가져야 한다. 남과 같거나 비슷해서는 남을 넘어설 수가 없다. 세상은 자기다운 사람을 원한다. 왜냐하면 세상은 수많은 이들의 경연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서라.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남보다 나은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컨대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사는 이들의 공통점은 자기만의 색깔을 가졌다는 것이다. 자기만의 색깔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무한동력이다. 사색도 습관이다. 정신이 빈곤하면 물질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온전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물질이 거칠애를 도울 수는 있어도 정신의 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정신이 풍요롭기 위해서는 사색하라. 사색도 습관이다. 사색하지 않는 사람은 매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사색하라.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사람에게 있어 삶의 근본이다. 여기서도 생각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꿈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사람, 누군가에게 꿈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존경스럽다. 왜 그럴까? 그것은 자신의 사랑을 온전히 주는 아름답고 고귀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남을 즐겁게 하는 일을 배우라. 엠 프라이어의 말이다. 남을 즐겁게 한다는 것은 사랑과 행복을 주는 일이다. 하지만 이 일을 하기란 자신을 희생할 줄 알 때만 할 수 있다. 소중한 인생이 되고 싶은가? 그러면 누군가에게 꿈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라. 자신만 행복하길 바라는 사람보다 남에게 꿈과 행복을 주는 사람의 행복의 가치가 더 크다. 행복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눌수록 더 커지기 때문이다. 변화는 무엇으로 오는가?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변화란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모든 변화는 시도하는 데서 시작된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시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변화도 이끌어낼 수 없다. 시도하라. 시도만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 무엇을 하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마음의 부담이 없고 마치 즐거운 게임을 하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을 하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뿜어져 나온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즐겁게 하면 능률적으로 하게 된다.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은 곧 자신의 능력을 높이는 일이다. 기쁨을 주는 사람. 우리는 늘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기쁨을 주는 사람의 표정은 꽃보다 아름답고 맑고 곱다. 그래서 기쁨을 주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괜스레 가슴이 따뜻해지고 희망을 품게 된다. 기쁨을 주는 사람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기쁨을 주는 사람과 함께하면 긍정의 에너지가 샘솟는 것은 기쁨 속에는 긍정의 씨앗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라. 현명한 사람, 아둔한 사람. 현명한 사람은 멀리 내다보며 꾸준한 자기 성찰을 하지만 아둔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다가 한 세월을 보낸다. 멀리 내다보며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멀리 내다보면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고 생각이 깊어지면 지혜롭게 살게 된다. 지혜는 깊이 생각하는 데서 오고 현명한 사람은 지혜에서 온다. 자신을 믿는 사람. 자신을 믿는 사람이 되라. 스스로 자신을 믿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없다. 자신을 믿고 개성적이고 창의적으로 실행하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이 세상에 없다. 자신을 믿지 못하면 남도 믿지 못한다. 자신을 믿을 때 남도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 어떤 것에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방증이다. 자신을 믿는 자만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다.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을 못 믿는데 남이 어떻게 나를 믿어줄 수가 있겠어요. 일단 내가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의심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결정하고 나서는 그냥 가는 거죠. 그 결정하고 난 다음에 뭐 고민하고 이렇게 뭐 하면은 뭐 하겠어요. 일단 자신을 믿는 게 최상의 결과를 낳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부드러움 속에 자신의 진실을 담고 있는 사람이다. 풀이 비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것은 부드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무는 부러지고 전봇대는 쓰러지고 만다. 겉으로 보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니다. 진실로 강한 것은 부드러움 속에 진실을 담고 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치열하면서도 온화해야 한다. 또한 이상주의자이면서 현실주의자이어야 한다. 자신만의 철학과 사상을 갖추기,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진위를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의 철학을 갖고 있고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를. 자신만의 철학과 사상이 있는 자는 말과 행동이 바르고 의식이 뚜렷하다. 하지만 철학과 사상이 없는 사람은 뿌리가 얕은 나무와 같아 말과 행동에 진실성이 없다.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 자신의 마음속에서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곧 다른 사람에게도 진실이 된다. 가끔씩 지금의 나를 살펴보기. 지금 우리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살아가려면 생각도 행동도 빠르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가끔씩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한다. 자신조차 잊고 살아간다면 참 인생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 진실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우정, 꿈, 사랑 등 참으로 귀중한 것은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물질, 지위, 건세, 탐욕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 경건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음으로 보이지 않으면 중요한 것은 절대 보이지 않는다. 생텍쥐베리.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캄캄한 밤길을 갈 땐 여간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다.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은 때론 캄캄한 밤길과 같다. 인생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는 자는 함정을 피해갈 줄 안다. 사색을 포기하는 것은 파산 선고와 같다. 상황을 꿰뚫는 힘, 통찰력 기르기. 상황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길러라. 상황을 제대로 꿰뚫어 본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분석과 전망에 대한 예측은 물론 예고 없이 발생하는 일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주체성 기르기. 자신만의 주체성을 길러라. 주체성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격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인데 주체성이 있는 사람은 자기 주관이 분명하고
자신만의 색깔을 갖고 있다. 남의 것을 따라하거나 억지로 흉내내지 않는다. 남에게는 없는 자신만의 것, 이를 개성이라고 하는데 현대사회는 개성이 뚜렷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시대다. 삶이란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은 정말 좋은 말이네요. 내 앞에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그 어떤 태도로 그 상황을 받아들일 거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얘기죠. 자신만의 생존법을 길러라.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강한 생존법을 배워라. 길이 없으면 찾으면 되고 찾아도 없으면 길을 만들면서 가면 된다. 언제나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고 확신에 찬 신념을 가져라. 신념의 힘은 모든 일을 이룰 수 있게 한다. 인간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저돌적인 근성을 길러라. 저돌적인 근성을 길러라. 무슨 일을 하든 근성이 있어야 한다. 근성은 반드시 목표를 이루겠다는 강한 신념에서 나온다. 자신의 부족한 것을 스스로 익히고 배움으로써 탄탄한 실력을 갖춰라. 거기에 근성이 있고 진취적인 리더십을 갖춘다면 어느 분야에서든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능력을 믿어라. 그리고 끝까지 굳세게 밀고 나가라. 담대한 마음을 기르는 방법. 무슨 일을 하든 담대해야 한다. 담대하고 강건하면 막힘없이 해나갈 수 있다. 담대함 속에는 용기와 의지가 샘솟는 듯 솟아나기 때문이다. 담대한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는 첫째, 마음으로부터 두려움을 없애라. 둘째, 강한 긍지를 가져라. 셋째, 나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라. 넷째, 두둑한 배짱을 길러라. 다섯째, 실패를 겁내지 마라. 용기가 없어도 담대하게 행동하는 훈련을 쌓아나가면 실제로 담대한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다. 용기가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 행복이란 스스로 만족하는 데 있다. 남보다 더 나은 점에서 행복을 구한다면 영원히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누구나 남보다 한두 가지 나은 점이 있지만 10가지가 남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단숨에 읽어내려가는 것보다는 하루에 이렇게 한두 장 정도 주제별로 나와 있는 거 음미하듯이 천천히 되새기면서 읽어보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책을 읽기 위해 시간을 특별히 낸다기보다는 그 짜투리 시간 잠깐 한 1분 요 정도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그 강의 들은 것 중에서 그 굉장히 인기 많은 이렇게 구독자분도 많고 그 북튜버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그분은 책을 원래부터 좀 좋아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으신대요. 근데 그분이 따로 책 읽기 위해서 시간을 낸다기보다는 그 짬짬이 직장 생활도 하면서 그 북튜버 활동도 하니까 바쁘실 거 아니에요, 그분도. 그런데 이제 운동도 하고 할 거는 다 하시더라고요. 무슨 성악도 배우신대요. 그럼 운동을 하면 그 운동하는 그 짬짬이 그 시간 중간중간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책을 읽는다 하더라고요. 한두 장씩 이렇게.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잠깐 쉬는 한 2, 3분 쉬잖아요. 그 시간에 본인은 책을 읽는데요. 그 옆에다 두고 좀 특이하죠. 그리고 이제 직장 갈 때 전철 타고 갈 때 전철에서도 물론 읽겠지만 이렇게 걸어가는 때 에스컬레이터 탈 때 좀 긴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에스컬레이터에서 가만히 서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는 그 순간에도 책을 꺼내서 한 몇 장은 읽는데요. 그리고 책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읽다 보면 속도가 이제 붙겠죠. 그래서 하루에 한 권 정도는 충분히 읽을 수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다 놀랬어요. 그렇게도 읽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는다 이런 거는
다 핑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짬짬이 이렇게 읽다 보면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을 읽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음에 드는 책을 한번 집에서 이렇게 쭉 찾아보세요. 그래서 한쪽에 끼고 다니시면서 잠깐 짬짬이라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 되세요.